네, 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오늘은 Z가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조금 빨리 쓸게요. 오히려 천천히 쓰니까 글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오늘 5편. 자, 오늘의 제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테마주 투자 과연 좋을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이거 뭐 테마주 투자 당연히 안 좋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큐에스트가 테마주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바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이 6월 3일이면은 지금 오늘 20일이니까 4월달 며칠 남았어요. 4월달 30일까지 열흘 남았지. 30일. 자, 그러면 열흘 30일 거기다 대선 3일 맞나? 아니다. 실수했다. 5월은 31일까지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1 하면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44일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이거든. 그럼 이 사이에 이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또 테마주로 막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는 이제 이럴 때는 신문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 인터넷으로 우리가 주로 보지만 그보다 후보들 아니까 이름 얘기할게. 뭐 이재명 가장 유력하죠. 후보가 이재명 테마주다. 뭐 예를 들면 뭐 홍준표 테마주다, 김문수 테마주다, 뭐 한동훈 테마주다, 뭐 안철수 테마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뭐 나경원 후보 소원할 수 있으니까 뭐 나경원 뭐 테마주다 이렇게 할게요. 대충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테마주를 투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일종의 약간 소설 같이 제가 한번 설명을 빨리 드려볼게요. 아까 27분 너무 길게 나왔네. 빨리빨리 짧게 해야지 핵심만. 자,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근데 테마주를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에 오를 경우도 있는데 오를 경우는 그냥 시간 걸리니까 설명 안 할게요. 대부분 이렇게 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한 15년 전 뭐 이럴 때는 20년 전 이럴 땐 테마주 좀 건드렸다가 많이 망했었지. 저도 코린랜다 주린이 코린이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다시 이제 1,000만 원으로 복구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오르려고 그러면 몇 프로가 올라야 되냐. 그럼 플러스니까 플러스 33.3%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실은 아까 얼마나 했어요? 손실은 마이너스 25%지만 이걸 올리려면 몇 프로를 더 올려야 돼. 이 갭이, 이 차이가. 여기서 25 빼면 얼마냐고. 25 빼면은 8.3%를 더 올려야 이게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저는 숫자의 무서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25% 떨어졌으니까 25% 오르면 1,000만 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참 어렵다고 이게. 올릴 때는 33.3%가 올라야지 본전이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만드는지에 이제 한 첫 번째 정도 꼭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인 즉슨 그거죠. 자, 이제 10,000원도 그냥 귀찮으니까 뺄게요. 1,000만 원을 잃어가지고 750만 원이 돼서 이걸 1,000만 원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테마주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 테마주 1이라고 그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리기 위해서 사람이 한방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또 코인하고 달라가지고 33.3%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어떻게 돼? 아유, 테마주 하나는 좀 잘못됐는데
자, 테마주.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에 이재명 테마주 한번 잘못 건드렸다 잘못됐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지지자분들도 열받아 하지 마시고. 제일 유명하니까 지금. 그 다음에 뭐 홍준표 할까? 자, 홍준표 테마주가 뭐 있대? 뭐 대구 쪽에 무슨 뭐 대구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달성 테크라는 회사가 있대. 그게 알고 보니까 홍준표하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절친이래. 그래갖고 눈이 또 헷가닥 뒤집히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달성 테크 들어갔더니 웬걸 사가지고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바로 꼬라박았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750만 원이 500만 원 됐다고 가정할게요. 500만 원. 자, 그럼 얘가 다시 이제 또 1000만 원이 되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돼요, 이제? 2배가 올라야 돼요. 수익률 플러스 100%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더 꼬여버린 거지, 지금. 어떻게? 원금 아이고, 색깔 바꿔야 돼.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자, 원금 1000만 원이 이제 500만 원 됐잖아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제 또 심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이 750 됐고, 이게 500만 원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1000만 원이 다시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배가 올라야 된단 말이야. 2배. 2배가 올라야 되고, 이게 당연히 아까 수익률 100%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이제 2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해가지고, 테마주 이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있긴 있겠죠. 테마주 3번을 내가 하나를 이번에는 뭐 안철수라 그럴까? 안철수 테마주, 뭐 대전에 무슨 뭐 이번에는 뭐 유성 글로벌이라는 게 있대. 예를 들면 유성 글로벌이 유망할 것 같아. 안철수랑 관련이 있대. 이거면은 한 방에 2배 오를 것 같아. 그러다 이걸 또 꼬라박아. 이제 300만 원 됐어. 만약에 300만 원. 아, 진짜 슬픈 얘기다 이거. 근데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럼 다음 단계.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이 750만 원 됐고, 500만 원 됐고, 이제 300만 원 됐어요. 그럼 여기서 수업료 700만, 이게 마이너스 700이잖아.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그만할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 심리가 또 안 그렇잖아. 또 1000만 원은 내가 자존심이 있지. 1000만 원은 만들어야지 하면 이제 몇 배가 올라야 돼요? 3.3배가 올라야 되잖아,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복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3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한 700만 원을 구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지. 10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 있지.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순간 설명드리려다가. 자,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은 이제 내 돈을 또 투입한 거예요. 투입. 자, 그럼 이제 1700만 원이 얼마가 되면은 내가 본전이 돼요? 700만 원 잃었으니까 1700만 원을 만들면 이제 수익률을 70%를 거두면 본전이 되는 거죠. 왜? 내 원금은 여기서 300만 원 있던 거에다가 여기 700만 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든 거지만 내가 여기서 잃어버린 마이너스 700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아니고 1700만 원이 원금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전인 거죠. 그러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얘는 3.3배가 올라야 본전이지만 여기는 70%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자, 1000만 원 만든 게 이제 원래 1000만 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1700이죠. 그죠? 원금이.
이게 올라가지고 1700이 되거나 뭐 1500이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꼬꾸라져 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손실이 얼마였어요? 700이었죠. 700. 손실을, 그다음에 손실 2. 1000이 마이너스 50% 되면 5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럼 손실이 500이야. 그러면 손실의 합계가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원금이 얼마였다고요? 원금이 17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빼면은 이제 500만 원 남음. 그럼 이제 얘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잽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 1200만 원 손해봤으니까 500만 원 남은 거잖아, 그죠? 나누기 1700만 원 하면요. 아휴, 생각하기도 싫은 숫자 나오네. 손실이 마이너스 70.6%가 나와요. 손해가 이렇게 났으니까. 그러면은 또 볼게요. 1700만 원을 이게 원금이잖아요. 지금 500이 남았어. 이걸 갖고 올리려면 몇 배가 들어야 돼요? 3배가 올라도 안 돼. 5, 35 해도 안 돼. 자, 1700만 원 나누기 500 하면, 아휴, 이게 3.4배가 올라야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유료 구독자님들인데 다 좀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최근에 가입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아까 뭐 1000만 원이 뭐 300만 원 됐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다 플러스 한 500 정도라도 갖고 오면, 그럼 이제 원금이 1500이 되는 거고, 그죠? 얘는 800이니까 대략 그래도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회복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700을 갖고 오면은 70% 오르면 되고, 얘는 100%고 플러스. 근데 이 회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테마주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베스트 이제 12 추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종목 이렇게 픽업 고르지, 제발 고르지 마시고, 그래도 12개 종목이면 저는 9개에서 12개 사이는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쫙 들고 가면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 가는 과정에 플러스 500이 아니고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100만 원씩 더 사고 200만 원 사고 이렇게 해주시면 수익률이 100%가 아니고 한 70% 60%만 올라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시는 것이, 저는 시간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지. 추천주하고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진득하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회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유료 구독자님이시고, 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또 테마주를 찾거나,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다 있던 일을 기반으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걸 회복하려고 문자 메시지 스팸으로 뭐 이렇게 뭐 원금 복구해 줍니다 이런데 홀딱 속아가지고 뭐 5천만 원, 1억 3천 막 이렇게 입금하시고, 이거 돈도 못 찾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런 걸 막아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다행이시지. 이거 송금하기 전에 어떻게 저를 유튜브에서 보셔가지고 저한테 확인하려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통화를 잠깐 제가 해가지고, 선생님 그거 보내셨어요? 제가 물어봤지. 아직 송금은 안 했대. 선생님 일단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막은 게, 제가 이런 고액 건만 한 5건이 넘어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니엘 캐너만 교수님, 프린스턴 대 교수님이고 옛날에 노벨 경제학상 하신 분인데, 다니엘 캐너만, 이분 제 좋아요. 근데 이분이 주장한 이론 중에 손실 회피 성향이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손실을 사람이 보면 이거를 복구하려는 심리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기분이 우울하고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뭐 이런 약간 비슷한 유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좀 가이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올라가니까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조금 소개나 이 저희 채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를 이 종목 이거 홀랑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 그럼 큰일 나. 그럼 불법이야. 그거 안 되고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남한테 하시면 안 되는 게 종목 추천이에요. 이거 진짜 하면 원수돼요 잘못하면. 그거 설명드리자면 긴데, 죄송합니다. 설명드리자면 긴데 종목 추천하면 지인하고 그냥 원수되는 지름길이다.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퀘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죠. 코린이 탈출 프로젝트 6편입니다. 6편.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좀 깁니다. 오늘 제목이 소액 투자로 수익을 못 내면, 오늘 좀 들으시면 조금 많이 와닿으실 건데 아프게 와닿으실 건데, 고액 투자도 수익 못 낸다. 참 아픈 말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냐면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긴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뭐냐면은, 야, 내가 투자 금액이 100만 원 밖에 없어 그렇지, 내가 1억 원 정도 있어서 투자하면 수익 엄청 낼 수 있다. 엄청 낼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뭐 꼰대같이 이렇게 좀 많이 혼내는 편이니까 그나마 요즘에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지. 한 4년 전쯤에 초창기 때 사람들 막 혼내킬 때는 솔직히 뭐 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좀 세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유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좀 하지 이제.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봅시다. 다시 정리하면요. 100만 원 갖고 투자를 내가 해서 그럴 뿐이지, 내가 1억 원이 있으면은 수익을 엄청 낼 수 있다.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물어뜯지는 마세요. 아유, 우리 동네 저기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계시네.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없겠죠. 이제 그냥 한 종목 투자를 하니까 이게 진짜 잘 되면 뭐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럼 수익률 플러스 100%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야 이제 투자 금액을 뭐 1, 2억 단위가 아니고 훨씬 많이 해본, 얼마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해본 경험이 다 있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금액이 만약에 투자가 10억이 넘어가잖아요. 1억만 돼도 달라지고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얘를 종목별로 담는 것도 일이야. 1억어치씩 사도 10종목을 사야 되고,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요. 자, 거꾸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뭐 한 100만 원 갖고 투자하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뭐 예를 들면 한 3배 불렸대. 300만 원.
근데 뭐 저보고 예를 들면 당신은 그렇게 불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되게 멍청한 질문이지 사실은. 10억을 예를 들어서 1억씩 10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별로 수익률이 나오고 이 평균 수익률을 내면 에버리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200만 원 만드는 거는 쉽단 말이야. 오히려 쉽다고. 1억이 되면 내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은 게 수익 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곱하기 2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체감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10억을 투자하는 분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30% 정도 수익을 내면 3억을 벌잖아요. 이게 100만 원에 투자해가지고 2배를 번 거에 맞먹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으로 이제 체득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50%도 아니야. 30%만 내도 왜 그런지는 이걸 투자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위에 설명드린 거는 이게 잘 됐을 때 얘기고,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제가 왜 그 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자, 100만 원 투자하던 사람이 한 종목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투자하던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1억을 투자를 하든 뭐 3억을 투자를 하든 이렇게 돼도 대부분 종목을 몰빵을 해요. 몰빵을. 뭐 한 개, 두 개밖에 매수를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꼬라박는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소액으로 투자할 때도 훈련을 100만 원 갖고 사실은 10종목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되게 번거롭거든. 근데 저는 투자를 예전에 하고 중간에 다시 시작하면서 저도 똑같이 요런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할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10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자라고 바뀌면서 제 실력이 엄청 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좀 기니까 왜 그런지는 이제 해보시면 점점 느끼게 되실 건데, 왜 그러냐, 이런 마인드셋으로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실제 이런 금액 3억 원, 10억 원 그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이 습관이 들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이론이 포트폴리오는 최소 7개 이상, 그리고 우량주 같은 거 투자할 때는 한 12개 뭐 이상 돼도 괜찮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늘은 좀 짧게 빨리 결론을 낼게요. 이게 하려고 맘먹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내가 못 내면,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가지고 130만 원, 150만 원 못 만들면 1억 원, 3억 원, 10억 원을 가지고도 핵심은 이거예요. 수익 못 냅니다. 오히려 수익을 못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야지 손실이니까 손실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아우 선상님, 내가 집에 반대로 지금은 학력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 이렇다고 칠게요. 이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최소 1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수익을 내고 하셔야 나중에 돈이 불어서 큰 돈을 가지고 불리실 때도 계속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6탄, 제가 가끔 가다가 주린이를 저도 모르게 코린이라고 말할 때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때는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어쨌든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6탄 6편, 소액 투자로 수익을 못 내면 고액 투자도 수익을 못 낸다 강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오늘 주제,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오늘 7편입니다. 벌써 7편. 자, 오늘 또 꼰대 같은 소리 나오지요. 제가 꼰대니까요. 투자의 본질. 제가 가끔 이제 즉흥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많이 여겨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말도 많이 하세요. 의외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 하시는데, 자, 오늘 주제는 투자의 본질 2탄 정도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요,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코인 투자도 해당이 되는 건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오늘 주제상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회사가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만약에 1조 원인 회사다. 그랬을 때 음악이 조금 초착되는 감이 있네. 한번 넘겨주고. 자, 1조 원인 회사를 여러분들이 인수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M&A를 하려 그러면 주식을 한 반 정도 인수해야 되니까 5천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내 전재산이 이제 5천억이 있다고 치자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 회사가 굴러가야 되고,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투자해서 인수를 했으니까 매년, 예를 들어볼게요. 매년 만약에 이 회사가요, 이익을 500억 원 정도 내줄 수 있다면, 이 산술적으로요, 10년을 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이게 5천억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본전을 수익을 내서 거둘 수가 있겠죠. 이러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렇게 잘 운영될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투자의 본질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왜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원, 저도 뭐 MBA를 나왔고 하지만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교과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가 생각하는 이론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줄 쫙, 옛날에 이런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옛날에 최영만이었나, 하여튼 회사를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요.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 회사를, 자, 개념을, 투자를 갖다가 회사를 인수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액션이 어떻게 바뀌냐면, 회사 인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대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표 뭐 홍 땡땡, 그리고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뭐 영업이익은 얼마나 되는 거야? 매년 순이익은 얼마 나오는 거야? 부채가 얼마가 있는 거야? 종업원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 잠깐만, 그죠? 자, 직원 수는 몇 명이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된다고, 이거를. 왜? 아까 제가 강조해 드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종목이 아니고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야, 대표야. 그러면 이거 알아보고 인수를 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안 알아보고 그냥 옛다 5천억 원 하고서 인수합니까? 당연히 이거 알아보시고 인수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 이게 투자죠, 이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제가 뭘 강조드렸습니까? 지금 두 번째로 회사 인수, 그 다음에 시가총액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내가 5천억 원이라는 자본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A라는 회사를 봤더니 괜찮은데 다른 또 B라는 회사를 알아봤더니 얘가 더 괜찮아. 그러면 A를 포기하고 B를 인수를 하시든가, 이제 인수가 이제 매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니면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B 둘 다 마음에 드는데 B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내 자금을 70%를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는 30%를 투자하는 이런 일종의, 이것도 작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A하고 B가 산업군이, 얘는 뭐 전자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럴까요? 얘는 뭐 예를 들면 금융주다. 이런 식으로 섹터가 좀 다른 걸 하면 더 금상첨화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짧게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이제 1편부터 7편까지 오다 보니까 마음은 짧게 하고 싶은데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자, 이제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7편. 자,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이제 주탈프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탈프. 간달프가 아니고 주탈프. 자, 7편. 투자의 본질입니다. 본질 한 2편쯤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약입니다. 투자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인수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하자고. 두 번째는요, 투자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표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순이익은 어떤지 좀 알아보고 투자하자. 알아보고 투자. 세 번째, 그렇게 알아봤으면은 그런 것들을 A 기업, B 기업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좋은 회사를 찾아내자. 자, 이게 오늘의 투자의 본질의 요약입니다. 요약 7편. 다시 한번 강조. 투자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되 대표가 누군지, 어떤 일 하는지, 매출이 어떤지, 순이익이 어떤지 알아보고는 투자하자. 이렇게 투자 안 하면 투기하지 마시고 진짜 투자를 하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좀 더 1, 2번까지 해도 좋은데 조금 더 나아가신다면
A 기업, B 기업을 또 발굴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배분을 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태까지 녹음한 것 중에 가장 녹한 것 중에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마음에 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QST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QST입니다. 오늘 이제 벌써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8편이 됐습니다. 자,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오늘 8편인데요. 오늘의 주제 차트는 그저 기술적 도구일 뿐이다. 아마 이 말을 보시면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트 아이가. 자, 그러면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반론. 주식 투자에서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차트를 제일 잘 보는 사람 100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재용 회장보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용 회장님보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차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며요, 주식에서. 근데요, 제가 좀 무서운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차트 좀 본다고 하시고 선물 투자하시고 옵션 투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할게요. 이분이 나중에 살자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제 오늘 설명이. 주식 투자에서 차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다고. 극단적으로. 왜 그러냐? 제 나름대로의 이론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하죠. 그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죠? 운전하고, 차를 산지 뭐 한 3, 4년 때는 뭐 정비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일단 이 자동차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비유를 드는 거니까 정비도 해야죠. 워셔액도 넣어줘야지. 뭐 또 뭐가 있어? 뭐 엔진오일도 갈아줘야지. 뭐 주기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달릴 때는 뭐가 필요해? 계기판이 필요하죠. 계기판. 계기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대시보드라 그러죠. 대시보드. 대시보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유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기판이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는 맞아요. 필요하지. 근데 극단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대략 감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금 60km 정도 속도다, 80km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운전할 때 계기판이 꺼졌어. 계기판 속도계가 안 나와. 내비게이션을 일단 뺄게요.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논에서 좀 뺄게요. 차트가 내비게이션 역할은 아니니까. 자, 속도계 정도라고 비유할 때 이 속도계 없으면 운전 못합니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인 즉슨 제 개똥 철학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차트가 필요하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 운전할 때 계기판이 없으면 운전 못한다는 논리랑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의 투자의 본질, 제가 본질이란 말을 좋아해요. 투자의 본질이 있고 운전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운전의 본질이 계기판은 아니라는 거야. 운전의 본질은 엔진과 미션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다음에 뭐 쇼크 업쇼바, 뭐 댐퍼라든가 엔진이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
몇 cc인지 몇 마력인지 미션이 8단 미션인지 10단 미션인지 이게 그다음에 댐퍼가 뭐 쇼버가 좀 출렁출렁하는지 딱딱한지 4륜 구동인지 2륜 구동인지 이게 더 중요하지. 이 계기판은 극단적인 얘기로 없어도 살 수가 있다니까. 운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계기판에 그렇게 목을 매냐고. 자, 제가 이제 비율을 일단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하다 보면 제가 발견한 규칙입니다. 투자 고수,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저수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투자 하수라고 표현할게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차트 같은 걸 기술적 지표라고 하잖아. 기술적 투자 지표라고 그러는데 고수일수록 화면이 심플해요. 투자 화면이 그 HTS 창 같은 거 있잖아요. 깔끔해. 뭐가 없어. 심지어 그 이동평균선 같은 거 정도만 있지. 제가 실제 그렇고요. 저는 이동평균선 외에는 RSI 정도 보지 전혀 안 봅니다. 근데 와, 제가 실제 어떤 분 실제 한번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 투자 고수는 이제 비유하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깔끔해. 이렇게 그냥 깔끔. 투자 하수는요, 모니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요, 뭘 이렇게 자, 이거 좀 제가 좀 잘못 그렸네. 예를 들면 이제 종목명 같은 게 막 나오잖아. 그럼 이쪽에 보조로 무슨 지표 같은 거를 한 9개 막 이렇게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 이거 있으면 이거 투자하는데 도움 되세요? 아, 도움이 된대. 그리고 내가 이거 싹 치우시고 1번하고 한 9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마치 세상을 다 잃은 느낌이야. 세상을 다 잃었어. 어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9개 다 봐야지 1번하고 그거만 보고 투자 못해요. 안 돼요. 저 9개 다 봐야 돼요. 제가 한마디 딱 드렸어. 선생님이 이렇게 투자하시면 투자 절대 안 늘고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를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깨달으시면 선생님이 투자로 좀 수익을 많이 내실 확률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를 심주딴지 않고 살듯이 않고 살면 선생님은 영원한 하수로 살 확률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좀 까고 싶어 얘기하는 건데 뭐 주식을 30년 했다 뭐 이러면서 오로지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르라고. 걸러. 왜? 이 사람들은 실물 경제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모른다. 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알면 실물 경제 이야기를 하겠지. 실물 경제에 대해서 개똥 쥐뿔 모르니까 얘기하면 자기 실력 들통나고 차트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랑 같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계기판 갖고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얼마가 나고 미션이 지금 몇 단에 들어가 있고 RPM이 얼마고 오로지 차트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걸러라 걸러. 이런 분들. 왜 걸러라 그랬어? 저도 옛날에 이런 분들 보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물 경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최소한 내가 어디를 뭐 해외를 어딜 가봤고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이고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속느냐. 자, 마지막 이거 하나 좀 길어지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절대 들려주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이게 키웨스트고. 왜? 아니, 좋은 거를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나쁜 거를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듣기 좋다고 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뭐 이러기 위해서 저거 위험한 건데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종목이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인기 떨어지고 뭐 이럴까봐 좋은 종목, 잠깐만, 나쁜 종목인데 이거 내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주의하면 돼요.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진리야. 인생의 진리. 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습, 마무리 복습. 자, 복습이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자, 오늘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8편입니다. 자, 크게 쓰겠습니다. 차트는 그저 기술적 도구일 뿐이다. 차트에 맹신을 할수록 다수 차트를 참고 정도 할게 보수, 이 원리를 저는 100% 제가 확신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100살 산다고 가정할게요. 100살까지 이거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참, 이것만 갖고 할 얘기 많은데 오늘은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